경북 12개 군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 해제 등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됩니다. 대구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봉화군이 오전 약소 관광지의 옛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 다양한 관광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맥이 끊겼던 예천 청단 노름이 지역을 대표하는 탈놀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에서 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보다 감소했으며 기준 중위소득 75%, 재산 6억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접수의 경우 5월 10일, 현장 접수는 5월 17일부터 시작되며 지원금은 6월 말쯤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120 달구벌 콜센터 등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코로나19가 4차 유행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안동의 경우도 최근 일주일 사이 13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안동시 브리핑을 통해서 자세한 확진자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동 233번, 234번, 235번, 236번은 안동 231번의 가족입니다. 안동 237번은 50대로 두통 증상이 있었으며 안동 232번의 접촉자입니다. 안동 238번은 20대로 전수검사에서 확진 판정받았으며 대구를 오가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안동 239번은 40대로 감기 증상이 있었으며 안동 236번의 지인입니다.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여 접촉자는 신속한 검사와 함께 자가격리 조치하고 방문 장소는 폐쇄 및 긴급 방역 조치하여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주일만이라도 고통을 분담한다 생각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이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북에서 일주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범적으로 실시됩니다. 이로써 5인 이상 집합 금지 제한이 사라졌는데요. 완화된 기준을 반기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시기상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시간 시민들이 3.3.5 일행과 함께 식당으로 들어섭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가 해제된 첫날. 큰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평소보다는 들뜬 분위기입니다. 장사하는 입장에서 좋으면서도 걱정이 앞서죠. 손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많이 멀면 아무래도 확률이 높잖아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인구 10만 명 이하 경북 12개 지역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가 적용됩니다. 해당 지역은 최근 신규 확진자가 많지 않고 인구 밀도도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배경에서입니다. 개편된 거리두기 안에서는 1단계의 경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따로 없지만 방역 차원에서 의성과 예천 등 6개 지역은 사적 모임을 8명까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노래방과 오락실 등 일부 시설은 이용 인원 제한을 더 강화했습니다. 인구 10만 이하 12개 구군에서만 스스로의 사정에 맞게 사적 모임 기준을 안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향후 환자 발생 추이를 보며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엇갈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반기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다른 지역 사람들이 더 많이 넘어오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요즘은 조금 일어날 것 같은 기분도 드는데도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범이니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조금은 거리두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 외곽지에서 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해갖고 많이 묻어가지. 이거 누가 걸리실런지 뭐 마스크 하고 있어도. 방역당국은 일단 이번 주말까지 환자 발생 추이를 지켜본 뒤 시범 적용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봉화군이 오전약수 관광지의 옛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 다양한 관광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쇠퇴해가던 오전약수 관광지가 다시금 활력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위장병과 피부병에 효험이 있다고 전해지며 조선시대 전국 최고의 약수로 인정받았던 봉화 오전 약수탕. 약수 한 모금으로 목을 축이던 보부상들의 활동 거점이기도 했습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였지만 국내 여행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봉화군이 옛 명성을 잃어가던 오전 약수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관광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전 약수탕은 조선시대 때 약수물이 전국에서 최고 좋은 약수로 또 이제 품평이 나 있고 되게 유명한 곳인데 지금까지는 조금 많이 방치되어 있고 관광객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곳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이 스토리라든가 역사 부분들도 다시 되살리고 싶고 옛 어떤 명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어서 카페를 차리게 됐습니다. 봉화군은 외시버선길 안내센터로 쓰이던 봉화 객주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차를 마시면서 조격 체험을 할 수 있는 카페로 새 단장했습니다. 오전 약수 관광지 내에는 보부상을 주제로 한 조형물과 오두막 등을 설치했습니다. 인근의 무랴 저수지와 연결하는 친환경 산책로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 많은 관광객들이 편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쉬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광 인프라를 만들었어요. 요 밑에 내려가면 아름다운 저수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과밭도 있고요. 또 이렇게 농사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곳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아주 쉬어갈 수 있는 인프라를 많이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화군은 오전 약수 관광지 일대를 백두대간 수목원과도 연계해 관광 벨트화하는 등 새로운 관광 명소로의 부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첫 소식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소식 살펴보고요. 다음은 김현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뇌물수수 항소심 재판 소식 살펴봅니다. 마지막은 경북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실시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단체장들이 의지를 갖고 내년 7월을 목표로 추진해오던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됐다고요? 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0일 간부회의에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당장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준비하자고 말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지난달 대구시의회에서 행정통합 추진에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해서 내년 7월을 목표로 추진하던 사업을 중장기 과제로 돌려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지사는 대신 대구 경북 광역교통망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 버스 환승제 도입, 광역 전철 조성, 대구 도시철도 연결 등 3대 과제를 먼저 추진하는 가칭 대구 경북 교통공사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네,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된 건 결국 주민 동의를 폭넓게 얻어내지 못해서라고 봐야 될까요? 네,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대구 경북 시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두 번째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행정통합 찬성 의견은 45.9%로 반대 의견 37.7%보다 높긴 했지만 추진 시점에 대해선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중장기 과제로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3.7%로
내년 7월에 해야 한다는 응답자 18.3%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철우 지사도 찬성이 반대보다 조금 높아서는 안 되고 압도적으로 높아야 한다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했는데요. 현재의 시민 찬성률로는 반대 여론을 돌파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현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재판 항소심이 시작됐다는 소식이죠. 네, 대구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던 발전업자로부터 1억 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고 구속수감 중인 김현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3일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김 전 부시장 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1억 원 수수 사실은 인정했지만 업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없는 돈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전 부시장 측은 돈을 준 발전업자와 30년 넘는 인연을 강조하면서 둘 사이의 관계에 특수성이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끝으로 경상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실시 지자체로 선정이 돼서 운영에 들어갔다고요? 네, 경북도가 26일부터 인구 10만 명 이하 12개 군을 대상으로 전국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실시합니다. 12개 군은 의성, 청송, 영양, 청도, 예천, 봉화 등으로 핵심적인 변화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해제입니다. 개편안은 이 밖에도 영화관, 공연장, 도소매 등의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각 기초지자체는 사정에 따라 사적 모임을 8명까지로 제한하거나 종교시설 주간 식사, 모임, 숙박 금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여전히 경북 다른 지자체에서 산발적 감염이 발생하는 만큼 주의 깊은 제도 운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독도를 행정구역으로 두고 있는 경상북도 교육청이 옛 울릉초등학교 장흥분교에서 사이버 독도학교 개교식을 가졌습니다. 교육청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 등에 맞서 한층 강화된 독도 교육을 위해 사이버 독도학교를 개교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독도학교는 독도 수호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학생들의 영토 주권의식을 높이는 온라인 학교로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 독도 학교는 일본의 왜곡된 역사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전국에 있는 학생, 국민, 세계 시민을 대상으로 독도가 우리 땅임을 명백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곳에 건립되는 독도 교육원과 연계해서 타시되어 있는 많은 학생들도 이곳에 와서 올바른 독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개교식이 열린 장흥분교 폐교부지에 독도교육원을 건립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우리 지역의 숨은 인물을 발굴하는 지역 인물 탐구 순서입니다. 경상북도 예천에는 경상북도 무형문화재이자 무원의 탈놀이인 예천 청단 노름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맥이 끊겼던 예천 청단 노름은 복원 이후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지역을 대표하는 탈놀이로 자리매김했는데요. 탈노름 문화계승에 힘쓰고 있는 이현재 예천 청단 노름 회장을 만나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하시죠. 청단 노름은 경북 예천의 읍치에서 전승해온 무원의 탈놀이입니다. 기원 설화에 따르면 남쪽 지방에 살았던 한 늙은이의 젊은 아내가 가출한 데서 비롯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예천 청단 노름은 1934년 8월 예천경찰서 낙성식 기념 공연이 마지막으로 전승이 중단되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다가 1976년 지역의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던 강원희 선생님의 발굴하였다. 1981년 제22회 전국 민속경영대회에 참석하여 무형문화 부분에 문화공보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1987년 제28회 전국 민속경영대회 참가 최고상인 문화공보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7년 8월 14일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42호로 지정받았습니다. 청단노름은 대사가 없는 무원의 탈놀이입니다. 전체 마당은 6마당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첫째 마당은 광대 북노름, 둘째 마당은 양반노름, 셋째 마당은 주지노름, 넷째 마당은 지연노름, 다섯째 마당은 중노름, 여섯째 마당은 무덕노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대북 노름은 2명의 광대가 장단에 맞추어 등장하여 북을 치며 춤을 추다가 서로 자리를 바꾸어 흥겹게 놀며, 이 마당은 전체 마당 중에 서막에 속하여 관중들을 유인하여 응원의 흥을 돋구는 마당입니다. 둘째 마당 양반 노름은 여기서 양반은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놀이판에 나와서 쪽박 광대라는 여성, 그것도 박색의 여성을 두고 사대부와 다투는 추태를 부리는 탈춘 노름입니다. 셋째 마당 주지 노름은 2명의 주지 광대가 주지판을 들고 동서남북으로 돌면서 관중을 향하여 부채질을 하면서 춤을 추는 것을 말합니다. 넷째 마당은 지연 광대 노름에 사용하는 탈은 곡식이 찌꺼기를 털어 내는 농기구로 키를 만든 탈입니다. 4명의 광대가 나와 긴 수염을 휘날리며 사방을 돌며 춤을 춘다. 이 마당은 천하초동과 동서남북을 상징하며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놀이입니다. 다섯째 마당 중노름은 중노름 파괴성과 쪽박 광대 그리고 다른 탈노름의 맞두기와 철랭이에 해당하는 배역인 을레방아가 등장하여 벌이는 놀이입니다. 여섯째 마당 무덕노름, 무덕은 어린애를 얻기 위해 춤을 추면서 사방을 돌며 흥겹게 춤을 춘다. 이것은 농작물의 촉성과 풍요를 상징하는 마당이며 마을 사람 등의 대동단결을 뜻합니다. 예천 청단노름은 다른 탈노름과 다른 점은 넷째 마당 지연노름이 있으며, 지연노름에 사용되는 탈은 곡식의 찌꺼기를 털어내는 농기구 키로 만든 탈입니다. 키탈은 전국에 유일하게 예천 청단노름에서만 사용되는 탈입니다. 매년 관중들 앞에서 공연을 했지만 작년에는 비대면으로 공연을 하다 보니 좀 많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면 우리 문화를 더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정기 발표에는 10월에 예천 농산물 축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축제가 계획되면 축제 기간에 정기 발표회를 진행하고, 코로나로 축제가 힘들어 9, 10월 중 일정이 조절되면 정기 발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연령대가 70대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덕노름을 할 수 있는 저학년 초등학생 영입이 힘들고, 둘째는 젊은 회원 영입이 힘들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초등학생들이 동참하여 우리 문화를 배우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저희 국민 여러분들이 모든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천 청단노름은 지금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42호지만 여기서 자만하지 않고 국가문화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계 무형문화재 지정이 올 2021년 12월 달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예천 청단노름이 전 세계에 알 수 있는 큰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이다, 알트코인이다, 가상화폐 때문에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수십 배를 벌었다느니, 수백 배 대박이 터졌다느니 신화 같은 이야기가 들리더니, 최근에는 폭락으로 쪽박을 찼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투자인지 투기인지 모를 알쏭달쏭한 가상화폐. 한 가지 분명한 건 묻지마 투자의 책임은 본인의 몫이라는 거죠. 주식이든 가상화폐든 일확천금을 노리다가는 패가 망신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해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